자, 이번 시간에는 메인 매출 자료를 수집한 자료를 입력하는 과정들, 선행 단계부터 입력하는 과정들, 그리고 메인 매출 전표에 입력하는 내용들이 어떻게 신고서에 반영이 되는지 뭐 이런 내용들을 화면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77페이지부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으로 자료를 입력하기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화면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회사 등록, 그 다음에 환경 등록하는 그런 과정들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무사랑 프로그램이 오른쪽 맨 끝에 보면 이제 회사 등록이 나오죠. 회사 등록. 회사 등록의 내용들, 기본적인 어떤 우리 거래처의 상황들을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회사 기수, 연도, 사업자 등록번호, 주소 뭐 이런 것들이 나오죠. 업태 종목도 기재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중소기업 여부 뭐 이런 것들이 회계에 전반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을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회사 등록과 관련한 내용들 중에서 부가가치세하고 좀 어느 정도 관련이 있는 부분들은 이제 국세 환급 계좌를 입력을 해 놓는 거, 그 다음에 신고 방법이 사업장별 신고냐,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법상의 원칙은 사업장별 과세 원칙이죠. 근데 우리 회사는 사업자 단위과세 제도를 채택을 하고 있다, 혹은 총괄납부 신청을 해서 적용을 하고 있다, 이걸 선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가장 큰 회사 등록에서의 부가세와 관련된 내용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한편으로 이 기초정보관리에 환경 등록이 있습니다. 이 환경 등록 탭을 눌러 보시면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분계 유형을 설정을 할 수 있다. 78페이지에 보면 그런 화면들이 나오죠. 그죠? 그래서 이 분계 유형은 기본 세팅이 매출은 상품 매출, 그 다음에 차변의 매출 채권으로 외상 매출금, 매입은 상품, 매입 채무는 외상 매입금으로 세팅이 되어 있고요. 신용카드와 관련돼서는 미수금, 미지급금으로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이걸 우리 회사는 매출이 제품 매출이다, 제조업을 하는 회사다라고 하면 이 여기서 분계 유형을 제품 매출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바꾸게 되는 거고요. 만약에 매입은 주된 매입이 상품이 아니라 원재료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렇게 세팅을 해 놓으면 우리가 뭐라고 할까요? 일반 전표, 메인 매출 전표에 입력할 때 처음 과세 매출로 잡을 때 제품 매출로 바뀌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거를 처음 한 것처럼 이렇게 세팅이 되어 있을 때 메인 매출 전표에 입력을 한번 예시를 한번 들어보면, 예를 들어서 10일 날 과세 상품이다, 이렇게 입력을 해보면 100만 원짜리 거래처다. 분계는 이렇게 혼합으로 해서 우선은 그렇게 되면 이 매출이 상품 매출로 회계 처리가 되죠. 그죠? 차변에 이제 외상 매출금 뭐 이런 식으로 회계 처리가 될 텐데, 만약에 이 환경 설정을 404 제품 매출로 했다, 이렇게 세팅을 했다라고 해보세요. 그러면 10일 날 과세 매출 제품이다 라고 하면 똑같이 200만 원
혼합으로 인식하면 이게 404로 바뀌게 됩니다. 바로 그 환경 등록에서 회계에서 제품 매출로 바뀌었죠. 바뀌었고 다시 한번 들어가서 회계 처리를 해보면 제품이라고 해보고 300만 원 한번 하면 제품 매출로 바뀌어 있죠. 그죠? 이렇게 환경 등록에서 분계 유형을 설정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회계 처리할 때 그 매출의 유형이 결정이 된다. 우리가 제품 매출 제조업을 주된 업종으로 해서 제품 매출이 많다라고 하면 이거를 세팅을 해놓으면 바꾸는 수고스러움이 좀 줄어든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네요. 그죠? 자, 우선 삭제를 해놓고요. 그래서 78페이지의 밑에 분계 유형을 설정을 할 수가 있겠다.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 79페이지에 오면 제품 매출로 유형을 바꿨죠. 원재료로 바꿔놓고요. 그 다음에 환경 등록에 다시 들어가서 보면 이 부가세 포함 여부를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본 세팅은 공급가액에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는 그 카과나 현과로 그 분계 유형을 설정을 해놓으면 그 기입을 한다라고 하면 메인 매출 전표에 그럴 경우에 공급 대가를 입력을 하면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는 공급 대가를 입력을 하게 되면 공급 가액과 세액이 안분 계산이 된다. 예를 들어서 10일 날 부가세 유형을 지금 카과나 현과, 그죠? 카과나 현과로 카가로 한번 해볼까요? 17 그러면 110만 원 이렇게 1,100만 원 이렇게 인식을 하면 카드사 입력을 하고요. 분계 없음이 아니라 뭐 된다. 우리가 여기 입력할 때 1,100만 원으로 입력을 했단 말이에요. 그죠? 1,100만 원으로 입력을 했는데 알아서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는 공급 대가로 입력을 하게 되면 1,100만 원 이렇게 딱 안분이 되죠. 그죠? 100만 원, 1,000만 원, 100만 원으로 이렇게 안분이 됩니다. 이런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삭제를 하고요. 그래서 79페이지에 부가세 포함 여부를 설정을 한다. 건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건별이라는 거는 뒤에서 설명을 다시 한번 하겠지만 현금 매출, 순수한 현금 매출, 정규 증빙 외의 매출을 얘기한다라고 해서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는 공급 대가로 입력을 하면 저절로 그 1.1로 나눠 가지고 프로그램이 공급 가액과 세액으로 안분해서 인식을 하게끔 세팅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80페이지 보면 그 의제류 자동 설정 뭐 이런 게 있네요. 그죠? 이거는 기본 세팅은 없음으로 돼 있죠. 근데 우리 회사가 의제 매입세액 공제나 재활용 폐자원 매입세액 공제 이런 것들을 적용을 하는 회사다라고 그 판단이 된다. 그런 회사다라고 하면 여기서 세팅을 해놓으면 그 회계 처리를 할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의제 매입세액 공제를 적용을 하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서 면세 매입이 있을 겁니다. 분목 농산물 하고 1,000만 원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이 의제매입세 공제를 적용을 하기 위해서는 적용 코드에 그죠? 적용 코드에 의제매입세 공제 신고서 반영분이라고 코드를 입력을 하게 되죠. 그죠? 근데 이렇게 해야지 6번으로 코드를 기재를 해야지 의제매입세 공제 신고서 상에 반영이 되면서 부가세 대급금을 회계 처리할 수 있는 우리가 그 사전 작업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그 분계를 하면서 하기가 좀 귀찮다라고 하면 처음부터 세팅을 해놓고 싶다라고 하면 여기서 의제매입 선택하고 의제매입세 공제율을 적용을 하겠죠. 그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106분의 6을 적용을 한다. 이렇게 세팅을 해놨다라고 하면 우리가 면세 매입분을 면세 매입분을 기재를 하면 예를 들어서 500만 원 혼합 이렇게 되는 경우에 나갔다가 들어와야 되나 싶네요. 그죠? 이런 경우에 이게 설정이 돼 있다라는 전제 하에서 다시 한번 보시면 연세 농산물 500만 원 이게 분계가 부가세 대급금이 분계가 돼야 되는데 지금 작동이 지금 잘 안 되고 있네요. 어찌됐든 우리가 이렇게 환경 등록에서 의제매입세 적용하겠다라고 세팅을 해놓으면 매입매출전표 입력을 할 때 면세로 입력을 하게 되면 부가세 그 의제매입세 공제액만큼 부가세 대급금이 매입세 공제를 받으니까 그런 회계 처리가 이루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10일 날, 5일 날 유형이 면세 계산서 553 농산물 1000만 원 이렇게 입력을 해서 이게 뒤에서 다시 한번 그 내용이 나올 겁니다. 나올 때 다시 한번 이야기를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그 부가세 자료를 입력을 하기 위해서 회사 등록과 대표적으로 환경 등록에서 기본적인 세팅을 끝내놔야지 우리가 그 자료를 부가세 신고와 관련된 매입매출 전표 입력할 때 입력 방식이 좀 효율적인 입력이 되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81페이지에 이렇게 세팅을 해놓고 나면 입력 방식을 선택을 해야 될 텐데 우리가 자료를 어떻게 수집을 하느냐에 따라서 거래처로부터 종이세금 계산서를 받았다. 그런 종이세금 계산서는 기본적으로 직접 입력을 해야 되겠죠. 엑셀 자료로 받았다. 그러면 엑셀 폼에 맞게끔 우리가 이 프로그램의 서식에 맞게끔 조작하거나 수정을 해서 업로드를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우리가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게 이제 스크래핑 방식이 되겠습니다. 계속적으로 나오죠. 그래서 홈택스에서 조회하거나 뭐 카드 매출이다라고 하면 여신금융협회나 뭐 이런 데서 조회해가지고 끌어오는 그러한 스크래핑 방식을
좋아할 수 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그 81페이지 보면 입력 방식의 종류 뭐 직접 입력이냐 엑셀 업로드 방식이냐 그 다음에 그 우리가 83페이지에 스크래핑 방식이냐 세 가지로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 제일 좋은 거는 스크래핑 방식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직접 입력 방식은 우리 그 신고서와 메인 매출 전표 입력 유형 코드에 대한 이해를 그 88페이지부터 이야기할 텐데 여기 이쪽에서 좀 직접 입력하는 거 사례로 잠깐 이야기를 하고요. 주된 사례 부분은 두 가지로 그 엑셀 자료를 업로드하는 거, 그다음에 실제 스크래핑을 하는 과정들 이렇게 보여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81페이지 다시 돌아가서 업로드 방식을 먼저 설명을 드리면 프로그램 서식 업로드 방식은 우리가 그 이 기타 전표 입력 있죠. 보통 우리가 일반 전표, 메인 매출 전표 뭐 이렇게 활용을 많이 하죠. 그리고 개별 스크래핑하는 국세청 전자세금계산서 뭐 이런 사업용 신용카드 뭐 이런 것들을 주로 많이 사용할 텐데 이 신용카드 메인 매출 전표 전송하는 거와 기타 메인 매출 전표 전송 이쪽에서 엑셀 자료를 다운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거래처에서 매출과 관련된 매입과 관련된 세금계산서, 계산서와 관련된 엑셀 자료를 받았다. 거래처에서 그렇게 정리 잘 해서 준다. 그럴 경우에는 엑셀 업로드를 하려면 이쪽에서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매출 자료를 활용을 한다. 그래서 거래처에서 받은 그 엑셀 서식이 있을 겁니다. 그죠? 그 엑셀 서식을 내가 업로드를 하겠다라고 하면 이렇게 찾아 들어가서 그죠? 찾아 들어가서 이게 바탕화면에 있네요. 바탕화면에 엑셀 업로드 자료 여기 보면 매출 업로드 이렇게 업로드를 하는데 업로드를 하기 전에 어떤 서식에 의해서 이 그 업로드하는 폼에 맞게끔 서식을 작성을 해야 돼요. 그죠? 그러려면 이 프로그램에서 제시하고 있는 서식에 맞게끔 우리가 작성을 해야 될 텐데 이 엑셀 파일을 다운을 받아서 여기에 관련된 그 서식들을 채워주는 거예요. 이 쉽지 않죠, 그죠? 보통은 스크래핑 과정에서 스크래핑을 하는 게 훨씬 수월하니까 이거를 활용을 하는 거는 쉽지는 않다. 근데 현실적으로는 그 전자세금계산서 와 관련된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홈택스에서 스크래핑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거 현실적으로 이걸 이용하는 경우는 많지는 않을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맞게끔 그 서식을 작성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작성한 서식들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보여진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회사명, 사업자 등록번호 뭐 이런 관련된 날짜, 유형 뭐 이런 것들을 거래처 이런 것들을 그대로 기재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게 쉽지는 않죠, 그죠? 현실적으로 이 서식에 이 폼에 맞게끔 그 기재를 해서 업로드를 하는 그런 과정이다. 여러분들한테 참고 삼아서 엑셀 업로드 방식을 안내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까처럼 매출 자료 올려보자라고 하면 그 엑셀 서식을 다운 받아 가지고 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엑셀 서식 다운 받아서 그 서식에 맞게끔
그 엑셀을 작성을 하는 거죠. 작성을 해놓은 게 이거라는 얘기예요. 이거를 업로드를 쭉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러면 쭉 끌어와집니다. 그래서 이거를 전표 처리를 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예를 들어서 전표 처리 하게 되면 이게 메인 매출 전표에 끌어와지겠죠. 그죠? 이게 이렇게 들어옵니다. 그죠? 이게 지금 분계가 안 돼 있는 거죠. 왜? 여기서 전표 분계를 설정을 안 했기 때문입니다. 그죠? 분계 설정을 해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그 자료 수집을 한 결과를 분계 설정을 제품 매출로 한다 라고 하면 이거를 다시 보내게 되면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뒤에서 할 건데 여기서 미리 한번 해보고 다시 매출 자료를 업로드 해보겠습니다. 이거를 메인 매출 전표에 어떻게 보낼 거냐라는 거죠. 이거 다 보낼 거니 물어보고 오케이 했습니다. 그러면 전표 분계에 대해서 분계 설정을 제품 매출로, 제품 매출이 더 많으니까 제품 매출로 하고, 관련해서 원재료로 우리 회사는 상품 매출이 더 많다 그러면 상품 매출로 수정을 해도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거를 분계 설정을 했고요. 그리고 전표 처리를 해봅니다. 그러면 혼합 분계로 메인 매출 전표에 기재가 돼 있을 거다. 그렇죠? 이제 분계가 들어왔습니다. 그죠? 제품 매출로 설정을 했으니까 만약에 이러한 상품 매출들에 대해서 품목별로 상품 매출은 제품 매출로 바꿔야 되겠다. 제품 매출은 상품 매출로 바꿔야 되겠다. 이러면 우리 그 일괄 분계 일괄 변경 뭐 이런 그 작업을 통해서 이 기능들을 통해서 그죠? 이 기능들은 조금 있다가 뭐 바꿀 수도 있다라고 보여줍니다. 그 뒤에서 입력하는 단계에서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려볼 겁니다. 어찌됐든 엑셀로 이렇게 업로드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이 자료가 홈택스에서 스크래핑한 그 결과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홈택스에서 스크래핑을 한 결과는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그죠? 이 기계 매각한 거에 대한 회계 처리는 추가적으로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 상품에 대해서는 지금 제품 매출로 회계 처리가 돼 있잖아요. 세팅을. 그러면 이거를 상품 매출로 바꿔줘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이런 것들은 일괄 변경을 해서 바꿀 수가 있는 거죠. 그죠?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코드 변환을 한다든지, 그죠? 거래처 코드가 계정 코드가 지금 401인데 404로 바꾼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추가적인 작업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봅니다. 우선은 부가세 신고와 관련해서는 이 정도 하면 그 회계 처리하고 분계가 없어도 부가세 신고는 가능하니까요. 우선은 뒤에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83페이지에 보면 신용카드 메인 매출 전표 전송
부분과 관련해서 이 부분은 이제 이쪽에서 신용카드 엑셀로 업로드를 할 때 매입 자료 불러오기 하면 1분기 거 여기 보면은 쫙 정리를 했습니다. 신용카드 매입 자료 업로드 1분기 거 이거는 그 프로그램에서 엑셀 서식으로 다운 받아 가지고 거래처에서 준 엑셀 파일을 이 서식에 맞게끔 조작을 한 겁니다. 그죠? 그리고 이렇게 올려놓은 거는 그 홈택스에서 스크래핑한 결과하고 동일합니다. 이렇게 올라갑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매입 매출 전표에 이렇게 표시가 되고 이거를 어떻게 할 거냐, 보낼 거냐 말 거냐, 전표 처리할 수 있느냐 없느냐 따라서 기본적으로 공제 여부는 판단을 하고 공제되는 것들에 대해서 카과로 이렇게 그 전표 처리를 하겠다라는 의사 표시고 만약에 전표 처리를 실행을 시키면 이게 매입 매출 전표로 11건이 전송이 되는 그런 상황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나머지는 일반 전표로 전송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 그 83페이지에 나오는 그러한 신용카드 매입 전표 엑셀로 업로드하는 그러한 과정들을 좀 살펴보기는 했습니다. 이러한 과정들은 어떻게 보면 엑셀로 업로드를 해놓은 결과치는 스크래핑한 그 결과와 동일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이렇게 쭉 끌어와지죠, 그죠? 분계까지 그 관련된 내용은 보시면 엑셀 폼에 이런 폼이 있는 겁니다. 이런 폼에다가 엑셀로 받은 그러한 내용들을 쭉 기재를 합니다. 이거는 손으로 작업하기 쉽지 않죠, 그죠? 엑셀로 작업하기도 좀 만만치는 않죠. 이 폼에 맞춰서 입력을 하려면 그리고 공제 불공제도 이렇게 판단을 해야 되니까 어떻게 보면 이거는 보여주기 위한 그런 내용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스크래핑 과정이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83페이지에 스크래핑 방식 이게 주로 많이 쓰는 그러한 내용이겠죠, 그죠? 이게 실무적으로 그 엑셀 서식에 맞게끔 폼에 맞게끔 조작하고 수정하고 뭐 이런 작업들이 너무 그것도 이제 시간이 옛날에 비하면 전표 입력하는 단계보다는 훨씬 수월하긴 하지만 그래도 힘드니까 스크래핑 방식으로 프로그램이 쫙 끌어와 가지고 업로드하는 방식으로 그리고 나서 매입 매출 전표에서 수정 보완하는 거는 수월할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스크래핑 개별 스크래핑 방식이다라고 하면 이쪽에서 조회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원클릭 텍스 이쪽에서는 한꺼번에 원클릭이니까 한 번에 똑같은 국세청 전자 세금 계산서죠. 여기도 국세청 전자 세금 계산서 여기도 국세청 전자 세금 계산서 이 기타 전표 입력에서 여기서는 만약에 스크래핑을 하겠다라고 하면 하나씩밖에 안 눌립니다. 그죠? 매출, 매입, 매출 계산서, 매입 계산서 이렇게 하나씩밖에 클릭이 안 되죠. 그죠? 이게 개별 스크래핑 방식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요. 여기서 하는 게 아니라 원클릭 텍스에서 똑같이 전자세금 계산서 조회를 해보면 여기서는 중복 클릭이 가능합니다. 한꺼번에 세금 계산서 계산서를 끌어올 수가 있는 거죠. 그죠? 이게 그 83페이지에서 이야기하는 개별 스크래핑 방식과 그 뒤에서 얘기하는 85페이지에서 얘기하는
일괄 스크래핑 방식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뭐 그렇게 큰 차이가 나는 건 아니니까 뭐 개별 스크래핑 방식으로 해도 큰 무리는 없지 않을까. 귀찮으니까 한꺼번에 한다 이런 취지인 거죠, 그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일괄로 하겠다라고 하면 이 회사에 대한 예정 확정 신고 5월 달 거를 한번 해볼까요?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매출 세금 계산서, 매입 세금 계산서, 매출 계산서, 매입 계산서 이런 것들을 일괄 스크래핑을 해서 끌어와 보겠습니다. 그러면 국세청 홈택스에 들어가 가지고 쫙 끌어오는 거예요. 우리 세무회계 사무소의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이 계속 되면서 그런 작업들을 컴퓨터 프로그램이 알아서 해준다. 굉장히 좋은 거죠. 획기적이긴 합니다. 매출 계산서 내역은 없네요. 우리가 면세 매출은 없는 거고요. 그러면 이렇게 회계 처리가 될 겁니다. 이렇게 자료 수집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료 수집이 쭉 됐는데 이러한 수집된 자료가 분계가 뭐 혼합이 될 수도 있고 외상이 될 수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그죠? 그럴 때 될 수 있으면 혼합으로 분계를 설정을 해 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나중에 회계 처리를 바꿀 때 뭐 외상을 바꾼다라고 했을 때는 외상이나 현금으로 분계된 거를 바꿀 때는 좀 전표가 그 대차 차익이 발생하는 뭐 분계가 누락되는 경우들이 가끔 발생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끌어와진다. 과세, 빨간 걸로 과세가 끌어와졌을 거고, 그 다음에, 이게 매출일 거고, 매입이 이렇게 끌어와집니다. 수입도 끌어와지고요. 그죠? 그 다음에 면세, 매입도 끌어와집니다. 그죠? 이런 식으로 원클릭 텍스에서 우리가 그 일괄 스크래핑 방식을 통해서 그 자료를 한꺼번에 끌어올 수가 있는 아주 획기적인 방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료별로 그 86페이지 자료별로 입력 방식을 선택을 하는데 어떤 자료를 가지고 오느냐인 겁니다. 그리고 원클릭 텍스 이쪽에서 제시되어 있는 것들은 원클릭 텍스로 활용을 하시면 됩니다. 대표적으로 세금 계산서, 그 다음에 사업용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 매출 매입분, 그 다음에 카드 매출, 실적 조회와 기간별 매입 내역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승인 일자가 한 3, 4일 있다가 돈 들어오고 뭐 이런 거죠. 그죠? 카드 매입분에 대해서 그거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조회되는 카드 매출은 실적 조회랑 동일한 금액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개인 사업자들 같은 경우 실적 조회로 제출한, 조회한 그러한 내용을 그게 홈택스 금액하고 일치가 되니까 이걸 활용을 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87페이지까지 사업용 신용카드도 일괄 그 스크래핑이 가능하니까 활용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뒤에 사례 문제에서 다시 한번 스크래핑을 하는 거를 그 교재를 활용을 해서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잠깐 쉬었다가 그 메인 매출 유형 코드 드디어 그 코드 어떻게 부가세 유형을 입력을 하고 메인 매출 전표에 입력을 했을 때 이 코드들 유형이 있죠. 이게 어떻게 신고서에 반영이 되는지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